소리 들리시죠? 네. 네. 네네. 네. 지금 이 시간이 다 됐는데, 24분, 네, 들어오셨고요. 네, 이제 14주고요. 다음 주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수업 관련해서 보시면은, 오늘이 14주 수업이고요. 15주. 네, 다음 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앞반이 오늘 4조까지밖에 발표를 못 했거든요. 그 수업 발표가 좀 길어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쌤들도 오늘 뭐 4조가 길어진다면 4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조 지도안 먼저 그럼 보도록 할게요. 4조 선생님들은 5학년 거 하셨고요. 5학년 거 합동과 대칭 단원이고, 그래서 선대칭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요 5단원 처음에 도입하면서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 합동에 대한 이야기들 배우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선대칭 도형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4차시, 5차시가 선대칭 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동 되는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선대칭 도형,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으로 수업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리탐구 학습 모형으로 한다고 하시고요. 공식 기준,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겠죠. 뭐 선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리고 이론적 배경은 뭐 선생님들이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으신 것 같아요. 선대칭은 각각을 수직 이등분하는 대칭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선대칭 도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지도상 유의점은 아마 이게 지도서 상에 있는 거지 싶어요. 뭐 이렇게 대컬꼬만이나 뭐 이런 학생들이 미술적인 활동과 연관이 많이 되어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이제 빠졌다고 조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수업 디자인 의도 보시면은 주변에서 선대칭 도형 찾아보는 거 하고,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보통 이제 실생활 속에서 뭐 많이 들고 오죠. 처음에 실생활, 구체물, 그 다음 뭐 방구체물, 종이에 그리는 방구체물, 뭐 이런 것들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 활동을 보시면은 처음에 동기유발로 대갈꼬마니 사진 가지고 와서 이제 동기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학습 문제, 안내 활동 보시면은 선대칭 도형 찾기가 있겠죠. 실생활에서 선대칭 도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선대칭 도형 만들어 보는 거, 나머지 그리기 하면서 선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선대칭 도형인 거 아닌 거 뭐 구분해보고, 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대칭 도형 만들어 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종이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걸 생각하신 것 같고요. 선대칭 도형 빈 한쪽만 있고 다른 부분 뭐 그려보는 것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활동지는 안 올려주셔서 어떤 건지 뭐 대충 생각은 다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활동 정리하기, 이게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료 7, 오프라인이면 학생들한테 정리한 자료도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거는 공유를 중지하고요. 준비되셨으면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음소거 하셨는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주변이 시끄럽지 않다면은 같이 학생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활동이 아이들 상호작용 위주다 보니까 활동 시간은 제가 따로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슉슉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는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데칼코마니요. 네, 맞아요.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는 어떻게 만들어요? 접어서 만들어요. 접기 전에 뭐 하죠? 물감 짜요. 저 한쪽에 물감을 이렇게 짜고 그런 다음에 접어서 만들죠. 그래서 양쪽이 어때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그치.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그림을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은 이러한 도형들도 데칼코마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데칼코마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접으면 똑같아서요. 그렇죠. 어떻게 접으면 똑같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이렇게 접어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똑같이 네. 완전히 포개지겠죠. 그래서 이런 도형들도 데칼코마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선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접히는 요 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이용해서 선대칭 도형을 찾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선대칭 도형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성질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의와 성질을 알았으니 직접 그려보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네,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뒤집어서 반대쪽에 대칭시키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겹쳐져요. 그렇겠죠? 네,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옮긴 것이니 겹쳐지겠죠. 따라서 선대칭 도형이랑 다시 말하면 어떤 직선으로 접어서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말해요. 그리고 이 축을 이제 대칭축이라고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제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요 중에서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왜 선대칭 도형인지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분 줄게요. 네. 여기서 선대칭 도형은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을까요? 6개요. 몇 개요? 6개요. 6개일까요? 7개일까요? 7개요. 볼게요. 7개겠죠? 일단 봅시다. 일단 요것들은 선대칭 도형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들 이제 선대칭 도형이 될 텐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유튜브요. 유튜브요. 그래서 유튜브 모양이 이상하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알고 보니까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로가 아니라 가로 대칭축으로 이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선대칭 도형이 이제 나만의 선대칭 도형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색종이를 이제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똑같이 오리면은 선대칭 도형이 될 거예요. 왜 선대칭 도형이 될까요? 선을 뭘까요? 기준으로 대칭이어서요.
그렇죠. 양쪽이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접어서 오려서요. 그렇죠. 아이, 대답 잘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간 또 3분 줄게요. 네, 이제 만든 도형으로 이 만든 도형으로 선대칭 도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좀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용어를 좀 찾아보면은 대칭축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라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제 대칭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겹쳤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고 그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이 선대칭 도형에 어떤 성질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짝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3분 줄게요.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자, 대응변은 어떻죠? 대응변의 길이가? 다요. 그렇죠. 대응점의 위치는 어때요? 같다 그랬죠? 같다 그러면 또 어떻게 써? 이게 또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각은 또 어때요? 각도 완전 똑같이 포개지니까 각은 어떻게 써요? 같아요.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성질들을 찾아봤어요. 성질들을 찾아봤으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선대칭 도형은 완전히 접혀지는 거니까 반쪽만 있어도 나머지 반쪽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한번 네.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큰일 났다. 펜이 안 써지네. 네, 레이저 펜 펜이 안 써지네. 네, 아, 레이저 됩니다. 사실 펜 써가지고 성질 하나 더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요 점이랑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찾으면 2점이겠죠. 네. 그리고 또 요 점에 또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위치를 찾아보면 요 점이겠죠. 이렇게 이으면은 선대칭 도형이 하나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뭔가 또 새로운 성질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은가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어때요? 이 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에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나죠. 이것도 선대칭 도형의 하나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위치 점을 찾아요. 그렇죠. 요 점을 똑같이 반대쪽에 옮기고 뭔가 그림이 있네. 요 점을 또 똑같이 이쪽에다 옮기면은 요런 모양의 뭐지? 이런 모양의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선대칭 도형이 뭐였죠? 한 직선으로 포개서 겹쳐지는 도형이에요. 그렇죠. 그런 도형을 이제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죠. 그 선대칭 도형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한번 읽고 이번 수업 시간은 끝내도록 합시다. 시작. 대응변의 대응변의 길이와 길이와 낙의 크기는 각 서로 같다. 맞다. 이번 점을 이은 성분은 부분은 대칭 대칭축과 수직으로 수직으로 만든다. 3번 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 거리는 서로 같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밴드 들어가셔서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1, 2, 3, 5, 6조 선생님들이 모둠 간 평가, 그리고 시연하신 분이 모둠 내 평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있는 평가 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시작컴 띄워 놓을 테니까 비밀번호로 들어오셔서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밴드 평가 하신 다음 여기 멘트닷컴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코드는 10546. 코드는 10546.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뭐 오늘 5조 정상적으로 발표하실 것 같고요. 5조 하고 다음 주는 6조 발표, 그리고 상호 지도한 피드백이라고 써놨었는데 수업 피드백 상이 그거는 다른 과에서 지도한 쓰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도한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지도한 이런 점은 뭐 좋다,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지도한 보는 눈을 좀 길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있는 평가는 꼭 참여해 주세요. 오늘 4조는 시연하신 분 외 사람들은 평가 안 하시고요. 다른 조 선생님들 그리고 시연자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도안상의 내용을 다 하시진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는 이래 했다 칠 거고요. 활동 2만 하겠습니다. 활동이 학생들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좀 여유있게 두시고 하셔도 되고요. 오늘 하셨던 분처럼 전체를 줄여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세 분 하셨네요. 네.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다고 하고, 이걸 꼬마니, 네, 개념 잘 설명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저는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도안 상의 내용 가지고는 개념 형성 모형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개념 형성 모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난번 네, 여기 아까 띄워놨는데 네, 지난번에 원리탐구 학습 모형은 요 단계였고요. 새로운 문제 상황 제시하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면 활동해보고 이제 이렇게 네, 형식화해보고 가는 단계였었고요. 그리고 개념 형성 모형은 개념 학습 모형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개념을 이제 자기가 정의하는데 그 전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법례 비례, 정례 비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통적인 것들 얘기 나눈 다음에 그것들을 뭐라고 이름 지을까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연습해보고 문제 풀어보는 이런 단계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거가 개념학습 모형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념학습 모형으로 하셨다면 이게 조금 설명을 잘했다라는 게 지금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 참 잘하시네요 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념을 찾아가게끔 이제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지도안에 보시면은 개념을 안내 먼저 했어요. 개념 안내. 얘들아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이 개념을 애들이 찾아보게 이름 지어보게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을 배우는 차시면은 정삼각형 뭐 애들 대부분 알겠죠? 이거 이름 뭐라고 그럴래? 정삼각형이요. 네, 보통 대부분 그래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면 너희가 이름 바꿔보면 어떻게 할래? 라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플립드 러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 보고 왔지? 그럼 이거 정삼각형이야. 그럼 너네가 이름 지어보면 뭐라고 그럴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애들 되게 창의적으로 이름을 많이 잘 지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수학자들은 이렇게 딴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게 애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봤다는 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수학적 태도나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온라인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주로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원격 수업은 뭐 대부분 강의식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애들 의견을 조금 물어보는 정도니까 오프라인에서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는데 선생님 목소리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또박또박 잘 귀에 박히도록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빠르냐고 하셨는데 네, 사실 얘기하면 조금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좀 빨리 처음엔 얘기해요. 수업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여유가 있게 되면은 좀 천천히 애들한테는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네. 나중에 나가시면은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빨리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쉬운 이야기로 이제 쉬운 물음, 뭐 삼각형, 간단한 삼각형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좀 발전해서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한 도형들 나왔던 거 요게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진행할 때 활동, 순도, 활동 1, 2, 3이 있으면 점점 더 심화되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쉬운 거 하는 게 좋아요. 엄청 쉽고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있게끔 애들이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버리면 안 되고 애들이 포기하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안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여기서 네, 여기 두 군데다 네, 여기에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시를 해줬어요. 이거를 사실 이 단원에서 찾아야 되는 걸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질을. 여기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찾아보자는 건데 먼저 제시를 해줬을 때 이거를 변형해서 좀 더 심화된 활동, 이야기, 성질 찾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이제 뭐 안내를 했었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식으로 했었을 때 이거를 좀 더 심화하게끔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활동 2에서 여기 활동 2, 활동 1에서 아까 여기 지도안상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선대칭동의 특징 알아보자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칭축이 있고 여기 각도 뭐 그리고 변이 나와져 있는데 뭐 변의 길이가 같아요. 뭐 대응각이에요. 뭐 이런 대응변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학생들이 각도도 재어보고 길이도 측정해보고 뭐 대응각 요 각 길이는 같아요. 뭐 사실은 접었다가 했으니까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측정하는 활동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했었을 때는. 네. 그리고 네, PPT 틀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고요. 되게 자료들 선생님들 되게 잘 구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학생들이 하는 시간이 좀 더 선생님 말보다 학생들이 좀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강의식으로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물음을 좀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지금 원격 수업을 격주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물음을 5개점을 가질 법한 물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뭐 OX 퀴즈로 던져준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도안 틀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PPT 내용도 그림 같은 것들은 되게 잘 구하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오조 선생님 잠깐 먼저 지도안부터 볼게요. 오조 지도안이 직육면체 부피에 대한 거 같고요. 네. 이게 오조 선생님들은 6학년이고요. 6학년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 네. 원리탐구학습 모형을 하셨고요. 이번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게 될 것 같고요. 이론적 배경, 뭐 반일레 이야기들 가지고 하신 것 같고 유의할 점, 네. 부피 공식을 추론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할 때, 네, 이거 좀 나중에 하고 난 다음 얘기를 나눌게요. 네. 이게 보시면은 양감을 익히도록 한다. 측정 같은 경우에는 양감이 중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좋고요. 공식 원리를 스스로 유추한 후 풀어볼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도입 때 전차시 복습을 한다고 하고요. 쌓기 나무 이용해서 직육면체 부피 비교 했었고, 네. 근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공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영상을 가지고 동기유발 하신다고 하고요. 활동이 2개인데 1제곱센티미터 부피를 알기,
부피 공식 구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피 활동 1에서는 이 양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활동 2에서는 부피 구하는 공식을 유추해보는 활동,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 좀 더 심화된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있고요. 여기 단계를 쓰셨는데 지도안상에 단계 쓴 거 유일하게 쓰신 것 같아요. 다른 과 선생님도 이 단계를 여기 그냥 도입전개 정리라고 다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활동 정리하면서 뭐 주변에서 부피 이야기들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5조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은 한지혜입니다. 저희는 직육면체 부피 구하기라는 주제로 수업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간상의 이유로 동기유발, 학습 문제 안내하기, 문제 상황 제시하기, 활동 2번째, 문제 상황에 적용하기 이 정도의 단계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볼까요? 네.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학습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피의 단위를 단위를 알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부피를 구해봅시다. 네, 맞아요. 맞아요가 아니고 잘 읽어주었어요. 방금 전 영상에서 주인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했나요? 부피를 구해야 돼요. 네, 맞아요. 3번 안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림으로 부피를 추측해보지만 첫 번째 시도는 틀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도와서 남은 2번의 기회 안에 부피를 맞춰봅시다. 활동 1은 넘어가도록 하고 활동 2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직육면체의 부피를 더 잘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다이아 블럭 하나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랍니다. 기억해둡시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가로가 1cm, 세로가 2cm, 높이가 2cm인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얼마인가요? 4세제곱센티미터예요. 네, 맞아요. 4세제곱센티미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개예요. 1짜리가 4개 있어요. 네, 맞아요. 한 상자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4개의 상자가 모여서 4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세어서 부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방법으로 2번째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세야 할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아서 개수를 잘 못 셌고 2번째 시도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공식을 구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한번 직접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게임이에요? 교육용 게임입니다. 짜잔! 아까 본 그 직육면체랑 똑같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또 만들었어요. 이 직육면체와 이 직육면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한번 말해볼 친구. 가로가 친구? 3배예요. 가로의 길이요. 3배예요. 네, 가로의 길이 맞아요. 여기는 지금 1cm죠. 근데 여기는 3cm인 걸 알 수 있어요. 또 뭐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해보세요. 생각해서 말해주세요. 부피요? 부피. 맞아요. 이 부피는 아까 몇이었죠? 4예요. 네, 4 세제곱 센티미터였어요. 근데 이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이 가로의 길이가 3배가 되니까 이 부피도 몇 배? 3배요. 3배가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쌓은 걸 안 집어놔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가로의 길이가 4cm, 세로의 길이가 3cm, 높이의 길이가 1cm인 직육면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또 만들어 보았어요. 이 직육면체와 이 직육면체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나요? 높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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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요? 맞아요. 여기는 몇 센티미터? 1cm. 여기는 2cm. 또 하나 다른 점이 있겠죠? 뭐죠? B요. 부피요. 어떻게 다른가요? 2배. 2배예요. 2배예요. 여기는 몇이죠? B가? 12. 맞아요. 12 세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요. 오른쪽은요? 64 세제곱 센티미터요. 맞아요. 자, 여기서도 세로가 아니고 높이의 길이가 몇 배가 됐죠? 2배요. 2배가 되고 부피는 어떻게 됐죠? 2배가 됐어요. 맞아요. 높이가 2배가 되니까 부피도 2배가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방금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블록을 쌓으면서 알게 된 점을 선생님이 2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여기는 2배가 아니고 3배가 되겠죠? 자, 빈칸을 채워서 읽어줄 친구 있나요? 없나요? 서윤 친구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가로의 길이, 가로가 3배가 되면 직육면체의 부피도 3배가 됐죠. 아까 또 높이가 2배가 되면 직육면체의 부피도 2배가 됐어요. 근데 직육면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가로는 여기, 높이는 여기예요. 그러면은 직육면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게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세로의 길이요. 맞아요. 세로도 2배가 되면 직육면체의 부피도 2배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
가로, 세로, 높이를 하나의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서리요? 모서리. 맞아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돼요. 여기서 한 모서리가 뭔지 기억나는 친구? 모서리가 뭐냐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을 때 이 각 면들이 만나는 이 겹치는 이 경계, 이 선분을 모서리라고 해요. 다 기억났죠? 네. 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짝과 의논해 봅시다. 3분 같은 1초 줄게요. 땡. 네, 발표까지 다 했다고 치고 네, 동근이와 민수의 발표 잘 들었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공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뭐 곱하기 뭐. 첫 번째부터 뭐 곱하기 가로요.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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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 가로 곱하기 세로 너무 낯익지 않나요? 가로- 넓이 구하는 거요. 맞아요. 직육면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요? 직육면체가 아니고 직사각형이에요. 잘못 말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윗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죠. 네. 그럼 이것이 여기니까 여기에다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영상 속 주인공에게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편지로 짧게 써보고 직접 부피를 구해서 답도 써봅시다. 5분 같은 1초 줄게요. 땡!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인공이 여러분 덕분에 다이아몬드를 다 얻었다고 하네요. 모두 잘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5분 같은 2분 드릴게요. 네. 여기 아까 했던 거 이제 밴드 들어가서 하시고요. 그리고 멘티닷컴에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멘티닷컴은 아까 사용했던 코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들어오셔도 될 거예요. 너무 짧은 거거든요. 2분 아까 말한 2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코드는 10546이고요. 실과에서 요새 소프트웨어 그것도 하나 보네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코딩할 수 있는 그 앱이지 싶은데 소개는 한 3년 전에 됐었는데 학생들이 재밌을 것 같다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사이트 앱이나 학생들이 첨가질만 하고 그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소프트웨어 시수가 사실 되게 적거든요. 학교에 나오시면은 6학년에만 현재 교육과정상에 배정되어 있고 그 시수 자체도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나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형식 이론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코딩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해보면은
애들이 사용법만 가르치는데도 1시간, 2시간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기회 되시면 나와서 해보면 애들은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 밴드의 거 평가하신 분들은 꼭 여기도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고요. 네,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주셨는데, 네, 주의 집중 끌기에 좋죠. 마인크래프트 애들이 되게 열광을 했던 게임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마인크래프트 올 어린이날 뭐 그 청와대에서 만들었던 것도 있고 이거를 교대 컴퓨터과 교수님들이 가르치세요. 요거 사용한 게 알게 되신 게 교수님들이 가르쳐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현재 아니요. 선생님들이 찾으신 아니요. 거예요. 편하게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다가 마인크래프트를 발견했고 이걸 수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앱을 찾아봤어요. 이거 앱 자체가 앱으로도 지금 나와져 있고 근데 사용하기가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되게 잘 찾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이야기가 여기도 지금 좀 많고요. 소재가 아마 마인크래프트고요. 네, 신문물이라고 하셨는데 아이폰을 미러링 하신 거예요? 아이패드를 미러링 하신 거예요? 네, 자꾸 아이패드예요. 네. 패드, 네. 네. 그 폰으로나 패드 미러링해서 사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학교 PC에서도. 요즘에는 모비즌이나 아니면은 TV 같은 경우에 스마트 TV가 대부분 와 있기 때문에 본인 폰 가지고 미러링해서 학생 활동도 그냥 순시하면서 사진 찍어서 그거 미러링해서 보여주는 것도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네. 이걸로 해도 충분히 PPT가 아니더라도 PC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마인크래프트 이야기 마인크래프트 아마 애들하고 해도 수업 내용보다는 마인크래프트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마인크래프트 애들 되게 좋아하니까 관심은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발음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일부분만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그 처음에 동기유발 했었을 때 자료가 좋은데 영상의 소리가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활동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요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2cm다 뭐 2cm다 얼마일 것 같아?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저는 한다면 이거 한 개가 1이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이 4요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센티미터를 이때 안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 짜실 때 발문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뭐 이렇게 아까 3개짜리 하셨는데 이게 많으면은 그럼 너 이거 다 세알일래? 이게 필요성이잖아요. 그 공식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평면이긴 한데 뭐 이렇게 입체로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되게 그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캡처해서 쓰게 해서 보여주거나 코딩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수학과 연계해서 요즘에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카웃이나 문제 푸는 것도 게임 형식으로
풀면은 점수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잘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했던 것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것 좀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네, 없으세요? 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6조 선생님들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수업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영상 네. 원래 소리 있어요. 아, 원래 있어요? 아,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